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이쯤이면 반등 아니라 상승 추세 아니야? 전국 아파트값 4주째 상승 이런 기사까지 나왔는데요. 오늘 몇 가지 역사적 반복된 사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부동산 시장이 제가 여기 참여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 반복되기 때문이거든요. 이게 왜 역사적으로 반복이 되냐면은 좀 달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되게 간단한 원리예요. 나라에서 땅을 지정을 하죠. 그래서 기관을 통해서 지금 LH 같은 데를 통해서 건설사한테 팔아먹죠. 건설사는 분양으로 팔아먹죠. 수분양자는 다음 사람한테 팔아먹죠. 똑같아요. 중간에 돈이 돌죠. 나중에 뭐 세입자가 있든 월세를 받든 어쨌건 중간에 세금 나가고 서로 돈 주고받고 수익 남기고 똑같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 과정에서 돈이 도는 거에 대해서 욕을 합니다. 한국 문화는 그래요. 그래서 정치가 개입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감정과 돈과 세금과 정말 여러 가지가 전부 섞여 있는 게 부동산 월드예요. 그런데 이 복잡한 셈 속에 원리가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뭐예요? 사람이 살려는 집을 짓는다. 그리고 살다가 얘는 이사를 나간다. 얘가 만약에 이사 나가고 거기서 뭐 생을 마감하면 다음 사람이 들어온다. 집을 짓는다. 사람이 산다. 이건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방구석에 처박혀서 공부하는 동안에 깨우친 게 뭐겠어요? 아, 반복되는구나요. 그런데 이 기사가 나온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서울에서 반등 시작된 것 같다고 말씀드린 게 작년 11월이에요. 현장에서 확인한 게 10월 달이고요. 10월, 11월, 12월이네요.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확인하기 시작한 게 11월이고 12월이면 이 확인이 됐거든요. 거래 사실을. 이게 지금 몇 개월이에요, 여러분? 8개월 지났단 말이에요. 저는 제가 맞춘 것도 아니고 현장에 있는 거 그대로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왜 이러냐? 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거나 어떤 언론의 어떤 흐름이 달랐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역사적 반복을 보니까 내가 반등을 확인한 곳은 강남 그리고 잠실이다. 그리고 예전에 강남 잠실이 오르고 나면은 마용성광 이 다음 2급지가 올랐다. 이게 퍼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상승을 좋아하니까 이제 이렇게 다 오르는 걸 꿈을 꾸는 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좋아하는 책 케네스 로고프의 이번엔 다르다 있잖아요. 사람들은 이번엔 다르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게 왜 나왔냐면요, 여러분. 이게 왜 나왔냐면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마용 성광이 다 올랐거든요. 지금도 올라가고 있어요. 옛날이랑 다른 모습으로 오르고 있긴 합니다. 그런데 어쨌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다음 질문 드려볼까요? 나중에 노도강은 안 오를까요? 지금 이제 강남 올랐죠? 잠실 올랐죠? 지금 올라가고 있고 멈추지 않아요. 중간중간에 덜컹거릴 수 있어요. 이것도 역사적 반복이잖아요. 퍼지고 있어요. 천천히 퍼지고 있고 퍼지는데 지금 한 6개월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럼 그 다음에 또 6개월 후에 뭐 성북구나 오른쪽에 이제 동쪽으로 뭐 남양주나 서쪽으로 강서구 김포나 아래쪽으로 뭐 지금 뭐 아래쪽 동쪽은 또 말할 것도 없고 왼쪽 아래로 또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지역이 있잖아요. 글로 안 퍼질까요? 역사적 사실을 말씀을 드릴까요? 퍼져요. 이렇게 잠실이나 강남이 몇 억이 오른 다음에 거기서 끝난 적이 없어요, 여러분. 너무 단순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작년 시장이 너무 무서워서 현장에 나가서 계속 전달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정규 강의 안 하려다가 다시 시작한 이유가 뭐예요? 아, 시장에서 다시 투자할 곳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거짓이었나요? 사실이었죠. 지금 이미 슬슬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 망설임 끝에 했던 강의 내용이 옳았음을 일단 그러니까 옳았던 건 옳았던 거니까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어쨌건 지금 흐름은 괜찮게 보고 있다는 건데 제가 뭐라고 흐름을 괜찮게 보겠어요? 역사적 반복이란 말이에요. 요새 주식하던 분들이 부동산으로 넘어와서 그쪽에서 왜 넘어오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공포를 조장하시죠. 이거 역사적 반복이에요. 1세대 선배님 누구세요? 저도 옛날에 굉장히 좀 이상하게 들리시죠? 제 옛날에 팬이었는데 선대인 선배님 주식 얘기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다니까요. 이게 이분들이 부동산 시장에 넘어오면은 뭐가 무섭냐면 이분들이 옛날에 뭐로 소개를 받으시냐면 주식 전문가라고 소개를 받으시거든요. 여러분 아시죠? 증권사 소속은 주식 거래를 못해요. 주식 투자를 못하는 사람이 주식 투자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사람이 주식 전문가라고 나와요.
제 입장에선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럼 그분들이 그대로 부동산 시장에 오죠.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자기 투자가 아니라 그냥 부동산 얘기를 한다고요. 그리고 결과가 틀려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요. 그리고 악플에 화를 내십니다. 왜냐? 이 투자의 고통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역사적 반복이에요. 자, 그리고 이번에 역전세. 역전세도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역전세 지금 처음 아니에요. 굵직하게 따지면 역사적으로 이런 경우가 두세 번 더 있었어요. 근데 두 번 정도는 좀 심각했거든요. 그때 어떻게 됐느냐? 나중에 전세난이 왔어요. 저는 역사적 사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IMF 때 국제금융위기 이후에 역전세 심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고요? 전세가 부족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자, 임대사업자. 우리가 지금 생각하면 정신 나간 제도 임대사업자. 역전세, 전세 사기에 난리인데 임대사업자. 갭투기꾼을 양성했던 그 제도 왜 만들었을까요? 전세가 부족하니까 만들었었단 말이에요. 이것도 역사의 반복이에요. 역전세요? 여러분 요새 역전세 얘기 슬슬 슬그머니 조금씩 물타듯 못타듯 없어지고 있지 않아요? 그런다니까요. 끝까지 추적을 하셔야죠. 저는 뭐라 그랬죠? 전세가 반등을 말씀을 드렸죠. 전세가 반등 말씀드렸다가 상반기 때 욕먹다가 슬슬 욕을 안 하세요. 왜? 나오고 있거든요. 이것도 역사적 반복이에요. 왜 반복이냐? 간단해요. 집을 사서 전세를 놓는 사람, 얘를 뭐라고 불러요? 갭투자자라 부르잖아요. 얘네를 씨를 말렸죠. 그럼 언젠가 전세가 부족하겠죠. 근데 이게 우리 눈에 왜 안 보이냐? 임대차 3법이 역사적으로 처음 통과가 됐죠. 임대차 3법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전세가가 올라갈 때 가속도를 붙이고 내려갈 때 또 가속도를 붙여요. 굉장히 악법이에요. 진짜 악법입니다. 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물론 혜택을 보고 있거나 보신 임차인분들은 좋다고 하겠지만 사실은 이게 임대차 3법이 통과 안 됐을 세계를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진짜 악법인데 통과시키신 분 지금 큰 소리 떵떵 치고 잘 나가시거든요.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도 이런 악법은 계속 나올 겁니다. 이것도 역사적 반복이에요. 임대차 3법도 역사적 반복이거든요. 옛날에 1년을 2년으로 만들었었어요. 옛날에. 뭐 어떻게 따지면 약간 군사정권이라고 해야 되나? 1년 2년으로 만들었을 때 난리가 났었거든요. 다행히 그때 입주가 많아가지고 해소가 됐어요. 그거 또 한 거예요. 그럼 이번에도 난리가 났죠. 근데 그 부작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좀 간과한 면이 있죠. 그때는 입주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역사적 반복이에요. 이 모든 게 역사적 반복이에요. 그래서 슬그머니 이제 상승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동산이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를 반복하는 것도 역사적 사실인데 차이점이 있다면 역사적으로 항상 이 이유랑 폭이 달랐었어요. 이유.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부동산을 실제로 투자를 잘 하시는 선배님들은 하락 이유랑 상승 이유를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21년도, 22년도에 하락한 이유가 진짜 중요해요. 하락을 맞게 한 거면은 사이클에 맞게 하락을 해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공급이 과다해요. 아파트가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하락할까요? 얘네가 다 소화가 될 때까지 하락을 해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미분양, 악성 미분양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쌓여 있는 데다가 앞으로 입주가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렇게 하락했을 때는 사이클이 쭉 내려갑니다. 못 올라가요. 입주가 많기 때문에. 또는 이런 효과. 주택에 대한 수요를 다른 데로 몰거나 아니면은 뭔가 사전 청약으로 공급을 해주던가 어떤 식이든 간에 똑같은 형태는 아니어도 공급과 수요를 조율을 해서 시장을 떨어뜨리면 얘가 오래 갑니다. 이거 했던 대통령이 누구예요? 이명박 대통령이었잖아요. 근데 수급이 아니라 외부적 타격, 카드 대란이나 아니면 국제금융위기나 아니면 IMF가 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IMF 제가 계산해 봤을 때 13개월 같습니다. 국제금융위기요? 이거는 지방별로 너무 다른데 영향을 안 받는 데도 있는데요. 그래도 한 10개월 정도는 쳐줘야 될 것 같습니다. 카드 대란 얼마나 갔을까요? 카드 대란 되게 오랜 기간 터졌는데요. 부동산은 약 11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달라요, 계산법이. 그러면 결론은 뭐예요? 외부 충격으로 뭔가 임의적인 요소로 외부에서 아작을 낸 거면 하락 기간이 짧다는 겁니다. 1년에서 2년 사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21년, 22년 이렇게 하락했을 때 공급으로 수급을 맞춰서 떨어뜨린 거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6년, 8년 하락 얘기하는 거 저도 오케이. 저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판단했을 때 아니라는 거예요. 인정하시지 않으세요? 자이언트 스텝 저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러시아 전쟁? 이거 국제적으로 엄청 큰 이슈예요. 전 세계가 힘들었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경제가 무너지면 부동산도 못 버틴다. 이런 외부 충격은 치명적일 수 있다. 근데 한국은 더 치명적이었죠. 많이 오른 데다가 규제가 많았고 대출까지 막았었으니까. 그런데 하락 이유 자체는 뭐예요? 폭발적인 공급이에요? 수요의 억제와 그리고 외부 충격이잖아요. 그럼 역사적 통계를 봤을 때 이 하락 기간이 어느 정도 가는지 아세요? 1년이에요. 언제부터 제대로 하락했죠? 2022년도 7월부터 하락을 했습니다. 제대로 된 하락. 1차 하락은 2022년도 1월에서 2월 사이. 2차 하락, 제대로 된 하락은 2022년도 6월에서 7월 사이입니다. 이거 얘기도 안 해주시죠? 그럼 그때부터 1년 쳐보세요. 이르면은 올해 초, 우리가 느끼기에는 올해 7월달 이후가 계산이 나옵니다. 기사 나왔잖아요. 요렇게. 그럼 앞으로 지켜보시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게 되겠죠. 저는 제가 막 대단한 걸 분석한 게 아니에요. 처음보다 역사적 반복적 사실이고 그때 그 요소와 지금 요소의 대조거든요. 그래서 저는 3분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2023년도 3분기, 전세가 매매가 둘 다. 왜 그렇게 말씀드렸죠? 근거가 그거예요. 작년 6, 7월부터 본격적 하락을 했는데 이런 요소의 하락은 1년 정도 가더라. 전세가는 왜 그렇죠? 임대차 3법 때문에 흐름이 바뀌었고 올라갈 때 반등이 어렵지 올라가면 속도가 빠를 거다. 근데 지금 이 타이밍에 역전세 얘기하고 있죠. 역전세. 역전세가 원래 나올 수 있죠. 나왔어야 되고. 왜냐면 이런 위기가 있을 때마다 역전세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 역전세가 2년을 못 갔었어요. 2년을. 2년을 못 갔는데 요번엔 2년까지 안 가겠죠. 왜? 임대차 3법이 있으니까. 얘도 길어봤자 1년에서 2년 사이에 종말이 나겠죠. 근데 그게 시작될 수 있는 시점이 올해 하반기. 전부 다 통계예요,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있겠어요, 여러분에 비해서.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 제 얘기를 듣고 의견 싸움 마시고, 제발 부탁인데, 의견 싸움 마시고, 요 밑에 내려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송파구, 강남구, 용산구, 뭐 하남, 과천, 화성. 이거 네이버 여러분 손가락 몇 번만 치면 나와요. 부동산에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최근 6개월 동안 어떠냐고. 그런 막 폭등하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거 말고 회복했냐, 그때에 비해서 올라갔냐 말았냐 물어보세요. 대답은 정해져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역사는 반복된다. 이번엔 다르지 않다. 이 얘기가 하고 싶고 저는 거기에 제 경험을 녹여서 나한테 제일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시장을 읽고 경제적 선택을 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는 사람에 불과합니다. 도움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